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했어요.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. 야,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. 네,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 통보 안 했을 거예요. 아마도 예. 네, 자기들이 지금 어그로라고 하죠. 그렇죠. 어그로를 끌고 갈 게 없잖아요, 지금.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은 두 가지 트랙이 있었어요. 첫 번째 트랙은 이재명 대표를 거의 죽자 살자 죽이는 예. 거죠. 그러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틀어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이 보수 지지자 혹은 극우 지지자들이 좋아할 네,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이 두 그렇죠.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양손에 들고 있는 거죠. 예. 주는 이재명 대표입니다. 그래서 막 하다가 예, 잘 안 돼. 잘 안 돼. 소강 상태야. 그러면 이제 또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네. 또 던지는 거죠. 그래서 부인, 딸 한번 툭툭 던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네. 카드를 아끼고 있다가 지금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, 보니까. 결국 꺼낸 거죠. 쓸 마지막. 카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이 곧 올 수도 있는 네. 이런 시점에 검찰이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. 스스로는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. 조국 전 장관이 이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게 작년 8월이에요. 네. 그리고 전 사위가 이 건으로 압수수색 당한 게 작년 1월이에요. 1년 반이 지난 상황을 지금 하는 거고요. 이게 이 사건이 역대급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만 한 30여 차례가 돼요. 그 다음에 소환된 참고인 수만 150명이 넘어요. 압수수색이 50건이 넘어요. 이것도 압수를 50건이나 했습니까? 네.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털었던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네.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를 저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 네. 문재인 전 대통령,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안 들어가면 오히려 그렇죠.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. 네, 근데 네. 조기 대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려고 써먹으려고 할 것이다, 한마디로. 맞습니다. 네, 써먹으려고. 네. 소환해서 이제 포토라인 세워서 저 봐라, 저자들은 저렇게 뇌물수사 아닙니까 이게? 그렇죠. 뇌물수사. 뇌물수사예요. 뇌물수사. 그러니까 진짜. 이게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거잖아요.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대통령 친인 측은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. 한마디로. 이게 제3자 뇌물로 처음에는 막 몰았습니다. 예. 근데 제3자 뇌물이 되려면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뭐뭐를 해달라. 뭐뭐를 해달라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어요. 뭘 해달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엮은 거예요. 전 사회가 받은 월급은 대통령의 뇌물이야. 이런 식으로.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도대체. 그럼 뭐 숨도 쉬지 말라는 거잖아요.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. 대통령 친인 가족들은. 자, 이 코미디 같은 일인데 대통령 딸 남편 사위죠. 네. 사위가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급여는 문 대통령이 그 사위가 거기 취직이 안 됐다더라면 줬어야 했을 딸에게 줬어야 그렇죠. 했을 네. 그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그 생활비만큼 뇌물이라는 거죠.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활비를 준 게 아니고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네. 딸네 집에서 살았어요. 원래 양산에 살던 분인데 2012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왔잖아요. 아하.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. 아하. 그래서 딸 내외가 살던 집을 살게 된 거예요. 아하. 그러면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. 아하. 이 양반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. 철두철미하죠 네. 진짜. 그래서 월세를 살갔죠. 준 거예요. 월세를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용하고 대신 월세 줄게. 그렇죠. 어허. 그래서 그 월세 내역도 계좌 월세 안 줬다 그러면 월세 안 준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. 월세를 준 내역도 다 있어요. 계좌 안에. 검찰이 그걸 봤을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생활비라고 하고 그렇죠. 그 딸의 남편이 취직돼서 예.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줬으니 그걸 그게- 생활비라고 치고 나서 그렇죠. 그러니 그것이 뇌물이다. 뇌물이다라는 거예요. 직접 뇌물죄로 엮어야 되니까 제3자 뇌물죄로 아무래도 안 되니까. 안 되죠. 제3자 뇌물죄로 하려면은 이제 그 사위에 예, 사위가 취직한 그 회사에 무슨 이권을 그렇죠. 부정한 줬다든가. 청탁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. 청탁을 받아서 그 회사가 잘 되게 해줬다든가 거예요. 예,
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들이 없거든. 없어요. 그 회사라는 것도 아이 미친 직원 규모가 9명밖에 안 돼요. 미친 자들이. 태국에 있는 회사인데 9명이고 한국인은 한 서너 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회사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소환 통보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이거 건이 안 됩니다. 어렵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기소해. 네. 메꿔서 해.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. 그렇죠. 잘 봐야 되는 게 전주지검장이 바뀌면서 이 사건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. 쉽게 그렇죠. 말하면 검찰에서는 야 이거 사건도 안 돼. 서류 종결해 네. 라고 했던 사건인데 전주지검장으로 현 서울지검장인 이창수가 내려가면서 예. 즉 윤석열 대검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핵심 측근이 내려가면서 이 사건을 다시 살려냈어요. 그러면서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털고 있는 겁니다. 미친 자들이에요. 네. 한마디로. 그래서 하도 자기들이 써먹을 어그로 끌고 진실을 결집시킬 사건이 없으니까 뭐 없어? 맞아요. 꺼내가지고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꺼내 안 되는데 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. 타이밍도 징글징글하다. 윤석열 구속 취소 즈음에 소환 요구를 하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남동에서 뭔가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. 매우 강력히 의심됩니다. 검찰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예민한 시점에 그렇죠. 예민한 사건인데 네. 일선 검사 하나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? 이게- 당연히 예, 검찰이 투트랙으로 드리블을 한 거예요. 하나는 이재명 대표 3월 26일 날 2심 이렇게 막 했던 거.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서 소환 요구. 이거 소환 응하지 않으셔야 되는데. 예,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에 어떻게 응하겠어요? 본인도 법률가인데다가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거 아닙니까 이미. 그렇죠. 예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률가일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. 부산에서 알아주는 명. 예. 그 택도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안 갈 것 같아요. 예,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. 맞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마 대응하실 걸로 보여져요. 자, 그러면서 전우용 전 안보실장을 또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. 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췄다. 맞습니다.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요. 정의용. 우선 좀 답답한 건 트럼프 시대잖아요. 트럼프 시대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습니까 지금. 아예 한국 방문조차 하지 않아요. 그래서 현대차 정의용 회장은 백악관까지 가서 여러 가지 막 해서 지금 막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트럼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문재인과 정의용 두 사람이잖아요. 근데 한 사람은 뭐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 정의용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저는 정말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. 아니 그 자들에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네. 하여간 이 뉴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저쪽에는 네. 엄청 뿌렸어요 이 뉴스를. 맞습니다. 걱정하지 마라. 문재인 우리가 소환할 테니까. 네. 야,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 자들도.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러고 있다. 네. 저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는 겁니다. 자,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윤건영 의원과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